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고속도로에는 아무 차도 보이지 않았다. 검은 하늘 아래 하얀 안개가 길 위를 덮고 있었다. 3명의 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 수진. 그들은 늦은 기가 중이었다. 이 길이 맞는 거야? 어머니가 불안하게 물었다. 아버지는 내비게이션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맞아. 이 길로 가면 곧 국도랑 연결돼. 하지만 신호등은 계속 깜빡이고 있었다. 주변엔 집도, 불빛도 없었다. 그때 라디오가 갑자기 잡음 섞인 소리를 냈다. 끼. 아버지는 채널을 돌렸지만 소용없었다. 수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빠, 저기 누가 서 있어요. 차 헤드라이트가 멈춘 인물의 얼굴을 비쳤다. 허름한 교복을 입은 소년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아버지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시간에 이런데 왜 애가? 소년은 천천히 다가왔다. 유리창에 손을 대며 낮게 말했다. 이 길은 가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공허했다. 무슨 소리야? 위험한 길이야. 아버지가 물었다. 소년은 대답 대신 뒤쪽 도로를 가리켰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그건 뒤따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였다. 하지만 그 불빛은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차를 끌고 오는 것처럼. 혹시 사고가 난 건가? 아버지는 문을 열려 했다. 그러자 소년이 그의 팔을 잡았다. 내리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한 공포가 있었다. 어머니가 수진을 꼭 끌어안았다. 이 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순간 라디오에서 또 잡음이 터졌다. 아이, 지마. 음성이 깨졌지만 단어는 명확했다. 아버지는 당황해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엔진은 퍽 소리와 함께 멈췄다. 그리고 차 안의 전기가 모두 꺼졌다. 어둠, 그리고 완전한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수진이 속삭였다. 아빠, 누가? 차 옆에 서 있어요. 창문 밖에 하얀 얼굴이 보였다. 그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눈은 텅 비었고 입은 귀 끝까지 찢어져 있었다. 엄마.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그 얼굴은 천천히 유리를 긁기 시작했다. 스크. 그 소리는 유리 안쪽까지 진동했다. 소년이 급히 차 문을 두드렸다. 빨리 문 잠그세요. 움직이지 마요. 그는 왼손에 이상한 부적을 들고 있었다. 붉은색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소년은 차를 향해 부적을 던졌다. 그 순간 창밖에 얼굴이 사라졌다. 그리고 바람이 차를 강하게 흔들었다. 이건 그냥 귀신이 아니야. 소년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저를 믿어야 해요. 지금 나가면 죽어요. 아버지는 혼란스러웠다. 넌 누구야? 왜 이런 걸? 전 여기서 죽었어요. 그 말에 어머니가 얼어붙었다. 소년의 손목에는 낡은 학생증이 걸려 있었다. 김태연, 사망일 2018년 11월 3일. 그날 가족이 이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저도 그 차 안에 있었죠. 공기가 차가워졌다. 라디오가 다시 켜졌다. 이번엔 또렷한 목소리였다. 돌아가야 해 모두. 같은 운명을 겪기 전에. 소년은 눈을 감았다. 그 존재가 곧 올 거예요. 도로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차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문 안에는 시커먼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그건 우리 차야. 소년이 중얼거렸다. 그때 사고 났을 때 불에 탔던 내 차. 그 차는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엔진 소리 대신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수진이 길을 막았다. 싫어요. 저 소리 들리면 안 돼요. 소년이 외쳤다. 눈 감아. 절대 보지 마.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자신들의 모습이 타고 있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아버지는 뒤로 물러섰다. 그 차 안의 사람들은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바로 자신의 가족이었다. 그게 우리야. 어머니의 눈이 떨렸다. 아빠, 무서워.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꺼냈다. 그건 저주받은 반복이에요.
이 도로는 죽은 이들이 기억을 되새기는 곳. 그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제가 남은 이유는 다음 희생을 막기 위해서예요. 차의 라이트가 깜빡였다. 그리고 도로 위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거짓말이야. 아버지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소년이 외쳤다.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는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섰다. 그의 발밑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땅이 철썩하고 갈라졌다. 거기서 피처럼 붉은 액체가 솟아올랐다. 돌아와요.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소년은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아버지는 천천히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손끝에서 반지가 떨어졌다. 소년이 그것을 주워들며 속삭였다. 아직 한 명은 살릴 수 있어.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는 울면서 물었다. 소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길을 벗어나야 해요. 하지만 방법은 단 하나뿐. 뭔데요? 소년의 눈에 불빛이 비쳤다. 당신들이 저를 믿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이 도로는 산자를 붙잡는 함정이에요. 저도 여길 떠나지 못했어요. 그는 손에 쥔 부적을 찢었다. 이 부적이 사라지면 진실이 드러나요. 그 순간 차 안의 시계가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시간이 2018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눈부신 빛이 번쩍였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눈을 뜨자 그들은 같은 도로 위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낮이었다. 새소리가 들리고 하늘이 맑았다. 수진이 창밖을 보았다. 엄마, 저기 누가 서 있어요. 그건 교복 입은 소년이었다. 이번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이제 안전해요. 그리고 그는 빛 속으로 사라졌다. 엔진이 다시 켜졌다. 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느꼈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봤다는 것을.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차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라디오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잡음이 섞여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시동을 다시 걸어보려 했지만 엔진은 요지부동이었다. 밖은 완전히 어둠이었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있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빛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다. 손전등처럼 깜빡이는 그 불빛은 점점 커지더니 도로 한가운데 멈췄다. 누군가 서 있었다. 흰 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였다. 그는 천천히 차를 향해 걸어왔다. 가족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누구세요? 아버지가 물었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묘한 울림이 있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남자는 본인을 민호라고 소개했다. 그는 근처 마을에서 온 정비공이라고 했다. 이 도로는 원래 사람 잘 안 다녀요. 여긴 예전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의 말에 가족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사고요? 네, 이 근처에서 한 가족이 교통사고로. 민호는 말을 멈췄다. 그 후로 밤마다 그 가족의 차가 이 길 위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죠. 그 순간 차 안의 불빛이 깜빡였다. 창문 밖에서 찬바람이 불어왔다.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민호는 재빨리 손전등을 들어 어두운 숲 쪽을 비췄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은 차에서 내려 근처의 작은 쉼터로 향했다. 바닥에는 낡은 벤치와 부서진 가로등이 있었다. 아버지는 휴대폰 신호를 확인했지만 노 서비스만 표시되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민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길은 지도에도 없는 길이에요. 돌아가려면 조금 복잡할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쿵 하는 금소금이 울렸다.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차의 트렁크가 열려 있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어머니는 비명을 삼켰다. 민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민호가 트렁크를 열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곳엔 짙은 냄새가 남아 있었다. 썩은 냄새, 피의 냄새였다. 이상하네요.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때 아이가 손가락으로 멀리를 가리켰다. 저기, 누가 있어?
모두가 시선을 돌렸다. 도로 끝자락 안개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젖은 듯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아무 말 하지 마라. 민호는 그 여자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여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민호를 바라봤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뒤틀린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돌아가지 않으면 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가로등이 부서지며 깜빡였다. 여자의 형체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민호는 가족에게 달려갔다. 지금 바로 이곳을 떠나야 해요. 그러나 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트렁크 안에서 다시 무언가 쿵소리를 냈다. 가족은 공포에 질려 차로 돌아왔다. 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다. 민호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기적적으로 엔진이 켜졌다. 그러나 헤드라이트가 비춘 길 위엔 사람이 서 있었다. 방금 사라졌던 그 여인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예, 우리를 버렸어. 민호는 급히 핸들을 돌렸다. 차가 옆길로 미끄러졌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멈췄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차는 숲가에 멈춰 있었다. 민호는 머리가 다쳤지만 정신을 차렸다. 다들 괜찮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절한 듯 했다. 아이만이 희미하게 울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문을 열고 가족을 깨웠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요. 그러나 바깥의 숲은 이상했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다. 하아, 돌아갈 수 없지. 민호는 아이를 안고 달렸다. 뒤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따라왔다. 그 아이를 내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은 가까운 언덕 위에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밀려왔다. 여기서 잠시 숨읍시다. 민호는 창문을 막고 불을 켰다. 그러나 불빛은 깜빡거렸다. 아이의 손에는 이상한 자국이 있었다. 이게 뭐지? 손목에 붉은 손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잡아당긴 듯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누가 위에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문이 스스로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병원 침대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가족은 바로 그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은 지워져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민호가 사진을 들려는 순간 침대 밑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도망치지 마. 그의 눈이 커졌다. 그 손은 차에서 봤던 그 여자의 손이었다. 민호는 발로 차며 벗어났다. 아래층으로 뛰어내리며 외쳤다. 지금 당장 나가요. 가족은 다시 밖으로 뛰쳐나왔다. 밖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다. 그러나 멀리서 희미하게 불빛 하나가 보였다. 그건 경찰차였다. 살았다. 민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경찰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민호였다. 그는 눈을 떴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차 안의 가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길 위엔 다시 어둠만이 남아있었다. 민호는 눈을 떴다. 눈앞에는 산산조각 난 차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아저씨?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안았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러나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사라져 있었다. 도로 위에는 그들의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민호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이 길은 살아있는 자의 길이 아니야. 바람이 불자 나뭇가지가 부딪히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 속에 여자의 울음이 섞여 있었다. 돌아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호는 아이와 함께 숲속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는 멀리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저쪽이다. 그곳은 오래된 표지판이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표지판엔 희미하게 고성리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마을은 이미 버려진 듯했다. 창문마다 깨져 있었고 집마다 먼지가 가득했다. 여긴 사람이 살지 않아. 민호는 주변을 살폈다. 그때 문이 스스로 열렸다. 낡은 병원의 입구였다. 그리고 문 위엔 피로 쓴 글씨가 있었다. 환영합니다. 다시 돌아오셨군요. 민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은 냉기가 감돌았고 오래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입원실, 수술실, 영안실 같은 표지판들이 남아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아저씨, 무서워요. 괜찮아. 절대 떨어지면 안 돼. 그때 복도 끝에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병원복을 입은 여자였다. 민호는 단번에 알아봤다. 도로 위에서 봤던 그 여자였다. 그녀의 얼굴은 반쯤 찢겨 있었다. 피눈물이 흐르는 그 입이 움직였다. 너도 우리처럼 죽었잖아. 민호는 숨을 멈췄다. 뭐라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차 사고, 비명, 그리고 붉은 불빛.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려다봤다. 손이 투명했다. 설마, 나도?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이미 이 도로에서 죽었어. 민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럼, 이 아이는? 여자는 천천히 아이를 바라봤다. 그 아이만 살아있어. 그래서, 우린 그 아이를 데려가야 해.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절대 안 돼. 그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살아있는 건 그 아이뿐이야. 내가 반드시 지켜. 병원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피가 떨어지고 벽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그 아이를 내놔. 수십 명의 망령이 복도에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도로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었다. 민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렸다. 문을 찾아야 해. 출구는 분명 있을 거야. 하지만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다. 문을 열 때마다 같은 방, 같은 벽, 같은 그림자가 반복됐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저씨, 여긴 나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멈춰섰다. 무슨 말이야? 아이의 눈동자가 붉게 변하고 있었다. 나도 알아요. 나도 이미 죽었어요. 민호는 숨이 멎었다. 무슨 소리야? 아이는 피식 웃었다. 그때 차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 말과 함께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피가 입가에서 흘러내렸고 목소리가 바뀌었다. 우릴 버리고 혼자 살려고 했지. 민호. 그 목소리는 분명 여자의 것이었다. 도로 위에서 봤던 그 여자의 목소리. 너도 여기 남아야 해. 민호는 뒤로 물러났다. 아니, 난 구하려고 했어. 거짓말이야. 너는 우리와 함께 죽었잖아. 불빛이 꺼지고 병원 안이 완전한 어둠으로 뒤덮였다. 민호는 허공을 붙잡으며 외쳤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나가야 해. 그러나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손이 그를 붙잡았다.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그 목소리들은 모두 한꺼번에 속삭였다. 그 순간 문 하나가 열렸다. 그곳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왔다. 민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향해 달렸다. 너라도 살아야 해. 그는 아이를 빛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그의 몸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살아남아. 나 대신. 눈을 뜬 아이는 도로 위에 있었다. 아침 햇살이 비추고 새들이 울고 있었다. 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낡은 손전등이 쥐어져 있었다. 그건 민호의 것이었다. 아저씨.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가 다가왔다. 경찰은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차 안에 태웠다. 괜찮니? 왜 여기 있었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손전등을 꼭 쥐고 있었다. 그 빛이 깜빡였다. 순간 안개 속에서 민호의 실루엣이 보였다. 미소 짓고 있었다. 며칠 후
경찰은 그 도로를 조사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이나 시체는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오래된 기사 하나가 발견되었다. 10년 전 가족 3명과 청년 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 사진 속 청년은 바로 민호였다. 경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다. 그때 밖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는 나를 구했어요. 경찰이 돌아봤을 때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도로 한가운데에 손전등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밤이 되어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길을 지키는 듯이.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도로를 빛의 길이라 불렀다. 밤마다 누군가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비춘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건 아직도 가족을 구하려는 청년의 영혼이야. 다른 이는 속삭였다. 그 아이도 결국 다시 그 길로 돌아갔다고. 민호의 이름은 아무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새벽이 오면 안개 사이로 그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여전히 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끝없이, 조용히, 그리고 슬프게. 괜찮아. 이제 넌 안전해.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스며들었다.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울음도 없었다. 오직 빛만이 남아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로는 더욱 고요해졌다. 바람은 멈추었고 안개는 두꺼워졌다. 그때 한 트럭이 그 길을 지나고 있었다. 운전사는 졸린 눈으로 도로를 바라보다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뭐야 저건? 도로 한가운데에 한 소년이 서 있었다.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불빛은 부드럽게 깜빡였다. 트럭은 가까스로 멈췄지만 운전사가 내렸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그 대신 길 위에는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습한 흙 위에 찍힌 그 발자국은 마을 쪽으로 향했다. 운전사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다. 거기 도로 끝에서 한 남자가 미소 짓고 있었다. 그건 분명 민호였다. 민호의 눈빛은 슬프고도 따뜻했다. 그는 조용히 트럭 운전사에게 다가가 손전등을 건넸다. 이 불빛을 끄지 마세요. 운전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호의 모습이 사라졌다. 손전등의 빛만이 공중에 떠 있었다. 운전사는 급히 트럭으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다. 그는 백미러로 도로를 바라봤다. 안개 속에 희미한 실루엣들이 있었다. 가족처럼 보이는 세 사람,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한 청년. 트럭이 멀어지자 그들은 서서히 사라졌다. 운전사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는 그날 밤 다시는 그 길을 달리지 않았다. 하지만 손전등은 아직도 트럭 안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며칠 후 그 트럭은 경찰서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운전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단 한 가지 조수석에 놓인 손전등만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메모 한 장이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이상하게 여겼다. 도로를 조사했지만 그곳은 이미 막힌 길이었다. 수년 전 산사태로 완전히 끊긴 구간이었다. 그럼 그는 어디서 운전하고 있었던 거지? 한 형사가 중얼거렸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그 길은 살아있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길이야. 형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록된 GPS엔 단 하나의 좌표만 남아있었다. 고성리 도로. 몇 년이 흘렀다. 고성리 도로는 전설처럼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밤마다 손전등 불빛이 보인대. 사람 목소리가 들린대. 누군가를 구하려는 청년이 아직도 그 길을 걷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여겼다. 유튜버, 탐험가, 심령사진사들이 그곳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말했다. 빛이 있었어요. 아주 따뜻한 빛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동자는 공허했다. 그들 중 한 명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그 사람, 아직 거기 있어요.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겨울 밤, 다시 한 명의 청년이 그 도로를 걸었다. 그는 유령 같은 소문을 믿지 않았다. 그냥 헛소리야. 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귀에 속삭임이 들렸다. 돌아가지 않으면. 그는 손전등을 꺼내 들었다. 빛이 켜지는 순간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젊은 남자 바로 민호였다. 그는 여전히 같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피로 얼룩진 모습 그대로. 여긴 오면 안 돼. 청년은 멈춰 섰다. 당신은 누구죠? 나는 아직 구하지 못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민호의 말이 끝나자 도로 위에 한영들이 나타났다. 한 가족이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들은 아직 이곳에 묶여 있어요. 예요. 누군가의 약속 때문이에요. 구한다는 약속.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약속을 한 건 나야. 청년은 숨을 삼켰다. 당신은 영원히 여기 있을 건가요? 민호는 고요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야 그들이 편히 쉴 수 있으니까. 그 말과 함께 그의 몸이 빛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건 손전등 하나뿐이었다. 그 빛은 밤하늘로 천천히 올라갔다. 그 후로 그 도로는 완전히 봉쇄되었다. 정부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사람들은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밤이 되면 여전히 그곳에서 빛이 깜빡였다. 길 잃은 이들이 그 빛을 보면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다. 누가 날 이끌었는지 모르지만 손전등 불빛이 있었어요.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전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았다. 민호는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죽은 자의 길에서 살아있는 자를 구하는 존재로. 그의 혼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속삭이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넌 안전해. 몇십 년이 흐르고 세상은 변했지만 고성리 도로는 여전히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다. 밤마다 그곳을 지나는 바람은 사람의 목소리를 닮아 있었다. 빛을 따라가면 구원이 있다. 젊은 커플이 그 길을 지나다 사고를 당했을 때도 그들은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그들이 말하길 어떤 남자가 도와줬어요. 이름은 민호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놀랐다. 그 이름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누군가 속삭였다. 민호는 아직 거기 있어. 가족을 지키던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대. 이제 사람들은 그 도로를 구원의 길이라 불렀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꺼지지 않는 길. 그 길을 지나는 사람은 다시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다. 민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저주받은 유령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노래처럼 전했다. 한 소년이 있었다. 죽음보다 강한 약속을 지킨 소년. 바람이 불 때마다 손전등의 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넌 살아있잖아. 그건 민호의 마지막 인사였다. 하지만 그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달빛 아래 도로 한가운데에 한 소년이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였고 바람이 그를 감싸 안았다. 그의 발 아래엔 여전히 손전등이 놓여 있었다. 그 불빛은 더 이상 희미하지 않았다. 마치 천국으로 향하는 길처럼 온 도로를 밝히고 있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진짜로 괜찮아. 그 말과 함께 그는 사라졌다. 하지만 빛은 남았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다. 누군가 그 빛을 보며 중얼거렸다. 민호, 고마워. 그 길은 영원히 어둠을 잃었다. 희연은 가족을 태운 자동차로 돌아왔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엔진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고 도로 위는 완전히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때 차창 밖으로 달빛 아래 서 있는 준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희연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고 준호는 손짓하며 멀리 있는 숲속을 가리켰다. 이쪽으로 가면 살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가족과 함께 준호를 따라갔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길이었다. 숲속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다. 나무들 사이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속삭임이 그들의 귀를 간지렸다. 여기로 와. 여기가 안전해. 그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점점 차가운 공포로 변해갔다. 희연은 걸음을 멈췄고 준호가 이상하리만큼 멀리서 웃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무서움에 울음을 터뜨리자 희연은 뒤를 돌아봤다. 도로는 사라지고 대신 끝없이 이어진 흙길만 남아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다. 붉은 눈을 한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준호는 그 그림자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렸다.
그만해. 이 사람들은 나처럼 되지 않게 해줘. 그의 요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순간 그림자는 멈췄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희연은 그 틈을 타 아이들을 안고 도망쳤다. 그러나 뒤에서 들려오는 준호의 목소리가 마음을 찢었다. 괜찮아요. 저는 여기 남을게요. 달빛이 숲을 비추자 그림자와 준호의 모습이 함께 사라졌다. 공기는 고요했지만 어딘가 싸늘했다. 희연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걸었다. 도로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멀리서 희미한 차량 불빛이 다가왔다. 지나가던 트럭 운전수가 그들을 발견해 차를 세웠다. 이 시간에 아이들과 여기서 뭐 하세요? 그 말에 희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봤지만 준호의 모습은 없었다. 다만 숲속에서 희미한 미소가 느껴졌다. 트럭에 올라타자 운전수는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이 근처엔 귀신 도는 도로라던데 오래전에 사고로 죽은 학생이 사람을 구한다나. 희연은 숨을 삼켰다. 그는 그 학생의 이름이 뭐였는지 물었다. 운전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준호라 했던가? 그 순간 희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이들이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그 오빠는 이제 괜찮을까요? 희연은 창밖으로 달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그는 이제 자유로워졌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희연의 가족은 마을의 한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 뉴스에서는 그들이 있었던 도로에서 또 다른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다. 놀랍게도 피해자는 아무도 없었고 사고 차량은 스스로 멈췄다고 했다. 기자는 이상한 말을 덧붙였다. 차량 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연은 텔레비전을 끄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준호. 그날 밤, 희연은 꿈을 꾸었다. 달빛이 가득한 도로 위에서 준호가 서 있었다.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제 괜찮아요. 다시는 이 도로에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희연은 눈물로 대답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희연의 마음속에 울렸다. 행복하세요.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아이들이 깨어나며 웃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희연은 여전히 그 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도로 쪽을 바라봤다. 바람에 실린 달콤한 향기와 함께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목소리가 바로 준호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몇 달 후, 희연의 가족은 다시 그 도로를 지났다. 도로 한쪽에는 작은 표지석이 새로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을 구한 소년, 김준호. 그의 영혼이 이 길을 지킨다. 희연은 조용히 꽃을 놓았다. 아이들은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이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의 손짓처럼 보였다. 그 순간 희연은 확신했다. 준호는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날 밤 다시 그 도로 위에 달빛이 내렸다. 멀리서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듯 브레이크를 밟았다. 운전자는 놀라서 차를 멈췄다. 차 앞에는 하얀 옷을 입은 소년이 서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들었다. 이쪽은 위험해요. 돌아가세요. 그 말에 운전자는 차를 돌려 다른 길로 갔다. 그리고 소년은 조용히 사라졌다. 도로 위엔 다시 적막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는 바람은 여전히 속삭였다. 여긴 내가 지켜.